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논술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최호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모의논술고사는 인문계와 사회계 논술고사입니다.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는 인문계, 사회계 모두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과 평가, 문제 3은 적용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려 하였습니다. 세 문항 중 문제 1과 문제 2는 인문계와 사회계의 공통 문항이고, 문제 3은 계열별로 내용과 형식이 약간 다릅니다. 인문계는 외국어 지문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영어 지문을 제시하였고, 사회계는 자료 해석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본 모의 논술 문제와 달리 지문과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전형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논술고사 70%,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3%를 반영하였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 70%,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을 합니다. 둘째, 논술고사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인문계와 사회계의 경우 이전의 100분에서 90분으로 10분 줄었습니다. 셋째, 이에 따라 각 문제의 답안 분량도 조정되었습니다. 문제 1은 400자 내외 그대로이지만 문제 2는 500자 내외에서 450자 내외로, 문제 3은 600자 내외에서 500자 내외로 줄었습니다. 단, 배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분류요약형 문제입니다. 분류요약형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문들을 문제에 맞게 분류한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가나 다라 4개의 제시문을 주고 다양성과 단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양성과 단일성이라는 핵심어를 문제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핵심어가 제시될 수도 있고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시문에 핵심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핵심어를 추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전적 차이로 인해 변이가 생기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종의 멸종 확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생물종의 보존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다양성입니다. 제시문 나는 박지원의 열화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거제, 곧 수레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레 궤도가 하나가 되는 동궤를 들어
단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단일성입니다.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문화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문화적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다양성입니다. 제시문 라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공동체 혹은 국가가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함을 언급하면서 단일 통화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단일성입니다. 문제 1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가와 다, 단일성을 말하고 있는 나와 라로 분류하고 중심 내용을 요약해 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는 비판평가형 문제입니다. 비판평가형 문제는 논지에 동의하거나 또는 논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제 2에서는 다양성과 단일성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언어와 관련된 3개의 제시문을 골랐습니다. 문제 2를 풀 때는 먼저 2개의 제시문을 비교하고 다음에 다른 제시문의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해야 합니다. 제시문 마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중국의 단일 공용어 정책에 관련된 글입니다. 중국 정부는 보통화를 단일 공용어로 지정하였지만 각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을 허락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반은 프랑스 정부가 브르타뉴어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단일어로의 통일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다양성과 단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 마와 바를 비교해야 하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모두 단일 공용어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중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반면 프랑스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시문 4는 슈타이너의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언어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이며 언어의 사멸은 한 세계관의 상실을 수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양한 언어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언어 정책은 긍정적으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은 적용 추론형 문제입니다. 적용 추론형 문제의 핵심은 제시문을 통해 습득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문제 3은 인문계와 사회계가 조금 다릅니다. 인문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문제 3에서는 3개의 자료를 주고 기업 A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안을 추론해야 합니다. 자료 1에서 1의 경우가 초기에는 낮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생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에서는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CEO가 직접 운영할 때 이직률 감소 효과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직률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직률은 직원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고 직원의 만족도는 회사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낮으면 생산성은 높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은 영어 지시문입니다. 한국 외대 논술고사의 영어 지시문은 고교 학습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문입니다. 자료 3에서는 다양성 프로그램은 의도한 목표와 다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강제성을 띌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과 구성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또한 부정적 결과에 유의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 문제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에서는 2개의 그래프와 1개의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림 1은 인문계 문제 3의 자료 1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2는 인문계 문제 3의 자료 2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자료는 인문계 문제 3의 자료 3과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와 다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편으로 운영되거나 강제성을 띌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이 방편적으로 운영되거나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와 사회계 문제 3의 답안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첫째,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함. 둘째,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CEO가 직접 운영해야 함. 셋째,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은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됨. 논술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담겨야 할 내용을 모두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며
또한 답안의 가독성도 높아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언제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